안녕하세요. BI 쉽게 알려주는 남자 BI 쉽 알남입니다. 네, 오늘은 파워 BI 데스크탑 안에서 활용 가능한 외부 도구, 즉 익스터널 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워 BI 데스크탑 안에서 사용 가능한 외부 도구는 모두 무료, 즉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툴을 기준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총 5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외부 도구가 어디에 있는지, 또 각각의 외부 도구들은 어떻게 다운로드 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외부 도구라는 창에, 즉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안에다 세팅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부 도구는, 먼저 기본적으로 외부 도구를 쓰고 계셨다면 이런 식으로 외부 도구라고 해서 홈 리본 메뉴 탭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외부 도구라고 해서 지금 제가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잡히게 됩니다. 그럼 이 외부 도구들은 어떻게 다운로드 받느냐? 제가 별도의 더보기란에 링크를 드릴 거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다뤄야 될 툴들이 5개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해당 링크에 들어가서 그냥 필요한 MSI 파일, 즉 확장자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면 별도의 외부 도구 세팅 없이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안에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다만 바로 보이진 않고요. 다운로드가 되고 MSI 파일을 설치한 후 그 이후에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을 한번 리붓 해주셔야만 외부 도구가 잡힌다는 거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각각 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파워 BI 헬퍼라고 하는 외부 도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파워 BI 헬퍼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워 BI 서비스를 사용한다든지 혹은 제가 어떤 팀 단위, 부서 단위, 크게는 기업 단위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또 필요시 인수인계를 할 때 자주, 즉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미시적으로 이 보고서 하나하나에 대한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보고서의 전체적인 오버뷰를 하고 살펴보기에 좋은 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도구를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레커멘디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크게 다루실 필요는 없고, 이 부분을 다시 이 팝업장을 띄울 거냐 라는 얘기죠. 네. 그대로 클로즈 앤 스타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기 화면이 나오는데 파워비아이 데스크탑 안에서 이 헬퍼라는 파워비아이 헬퍼라는 외부 도구를 키게 되면 조금 복잡해요. 다만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고 하면 좋겠지만 주요한 기능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초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지금 저희가 이 파워비아이 헬퍼라는 거에 커넥트 투 모델을 해줘야 돼요. 즉 이 파워비아이 데스크탑을 한번 커넥션 시켜주는 거죠. 커넥트 투 모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켜놓은 PBX 파일이 잡히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개의 멀티플한 PBX 파일이 켜져 있다고 하면 여기서 셀렉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뭘 보냐면요, 모델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전체적인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즉 테이블은 어떻고 칼럼은 어떻고 매저는 어떻고 등등등.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 PBX 안에 있는 다양한 모델에 대한 오버뷰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긴 이렇고요. 여기서는 크게 사실 전 쓸 부분들은 없습니다. 주로 언제 쓰느냐면 이 홈 리본 메뉴 탭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서치 건너뛰시고요. 이 M 스크립트라고 하는, 즉 저희가 파워 쿼리를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M 쿼리라고 하는, 즉 M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M 쿼리들과 또 덱스들이 보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 측정값에 대한 것들은 측정값 테이블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안에는 이런 식으로 M 쿼리로 짜져 있다는 얘기고요. 네, 보시면 파워 쿼리, 즉 M 쿼리로 짠 덱스들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 별도의 측정값으로 구성한 것들은
측정값 덱스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쿼리에 대한 데피니션을 오버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M 스크립트다. M 쿼리를 사실 기존에 저희가 파워 BI 데스크탑 안에서는 파워 쿼리 안에 들어가서 M 쿼리를 오버뷰해야 되는데 밖에서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서 별도의 로딩 없이 좀 빠르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비주얼라이제이션 트리도 넘어가고요, 모델링 어드바이스도 넘어가고, DMV도 넘어가고요. 사실 하나하나 필요하면 좀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크게 쓰진 않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워 BI 헬퍼는 파워 BI 서비스에 올라가 있는 PBX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든지 혹은 게시한다라든지 등등의 액션이 가능해요. 다만 초기에 세팅이 좀 필요한데, 이 세팅은 이 위에 링크를 들어가셔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파워 BI 헬퍼를 쓸 때는 테넌트 관리자 혹은 테넌트 관리자에게 그 권한이나 이런 세팅들을 부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해야 된다가 나오게 되고요. 자, 연결 방법은 기본적으로 우선은 애저라는 포털에 접속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저에 들어가게 되면 앱을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앱을 생성하면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게 보여지게 돼요. 자, 이런 등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인증 내 redirection URI라는 것을 추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세팅이 끝나게 되면 로그인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나는 로그인을 하겠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로그인이 되게 되면 나는 여기서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오브젝트를 보겠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오버뷰가 되게 돼요. 지금은 에러가 뜨죠. 계속 눌러주시고요.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진입이 되게 되면 어떠한 그룹 안에, 즉 어떠한 나의 작업 명령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보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파워 BI example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올려놓은 레포트와 데이터셋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 BI 서비스 안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분들, 즉 PBX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 부분들을 좀 간편하고 쉽게 오버뷰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기능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모델에 대한 애널리시스, 즉 오버뷰하는 부분들, 그리고 M 스크립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파워비아이 서비스 안에 있는 것들을 들어가서 좀 보고 필요시에 다운로드하거나 역으로 게시하는, 즉 퍼블리시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다만 파워비아이 헬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사용도가 낮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오버뷰만 하고 넘어가고요. 뒤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Analyze in Excel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외부 도구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파워 BI 안에서 다양한 모델링도 하고요. 안에 덱스도 만들었고 그 모델링과 덱스의 결과물로 이런 시각적 객체가 그려졌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시각적 객체들을 그리기 전에 혹은 그리고 나서라도 별도의 엑셀에서 좀 더 가공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셋을 모조리 피벗 테이블 형태로 내보내서 그 안에서 내가 뭔가 다뤄보면서 가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외부 도구, 즉 external 툴이 Analyze in Excel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눌러보면요, 바로 엑셀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돼요. 자, 이렇게 생성이 되면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측정값부터 날짜 테이블의 구조들, 즉 BI 안에서 만들 것들이 바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보시면 쿼리로 만든 것들도 보이고요. 하나의 테이블 형태들도 바로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나는 제조업체명을 행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지역번호 개수를 넣게 되면 저희가 이제 BI 안에서는 하나의 테이블 개체로 그려야 됐지만 엑셀이 좀 더 편하고 이 피벗 테이블 형태가 좀 더 편리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지정해 놓은 모델링의 구조가 동일하게 반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별도의 날짜 테이블과
이 제조업체 파워컬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연도 바위로 쪼개지게 되죠. 근데 다만 이 연도 테이블과 엘리베이터 테이블이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실제 PBX 파일에 와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눌러주면요. 설치 일자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날짜 테이블을 설치 일자와 연동을 했죠. 그럼 모델링이 연결이 된 거예요. 즉 파워컬이 기본이라고 하는 테이블과 이 설치 일자라는 칼럼을 기준으로 날짜 테이블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날짜 테이블에 있는 연도를 가져다 넣어도 연동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즉 방금 같이 모델링 구조가 연동이 돼서 보여지는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거 꼭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파워 BI 데스크탑 안에서 난 엑셀이 좀 더 편해, 엑셀로 가공을 좀 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덱스와 모델링 그리고 등등이 모두 다 연계된 구조로 바로 엑셀에서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게 바로 Analyze in Excel이라는 툴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매저 킬러라는 외부 도구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저 킬러는 뭐냐면요, 무료 라이센스로 활용이 가능한 외부 도구지만 유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료 라이센스로는 로컬 내에 있는 즉 싱글 레포트, 단일의 레포트 혹은 shared 된 레포트 등을 가지고 별도의 측정 값들이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은 칼럼들을 지우고 불필요하고 좀 사용되지 않는 컬럼들을 오버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정리가 가능한, 즉 사용되지 않는 세월과 측정 값을 보고 쉽게 정리가 가능한 도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 매저 킬러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기 모형으로 나오게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왼쪽의 두 개는 무료 라이센스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두 개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접근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럼 이 오른쪽의 세 개나 혹은 별도의 유료 라이센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단순히 모델의 최적화 측면에서는 무료 라이센스로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테넌트 단위 분석을 한다든지 시멘틱 모델 안에서의 뭔가 테이블 수, 그리고 이런 칼럼 수, 스토리지 모드 안에 있는 오버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새로 고침 이력, 스케줄, 성공 실패 여부를 한 번에 오버뷰할 수 있는 것들, 그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플로우에 대한 거, 데이터 플로우 목록을 통해서 한 번에 오버뷰를 할 수 있고, 또 쿼리 수, 또 유형 등등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리포트를 분석하는 것, 평균 로딩 시간, 그리고 뷰 수, 즉 하나의 레포트가 아니고 전체적인 리포트에 대한 분석도 제공을 해줍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저희는 다뤄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싱글 레포트 데이터셋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지금은 PBX 파일이 하나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열어놓은 PBX 파일의 이름이 잡히게 돼요. 자, 그럼 나는 이 PBX 파일을 열겠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에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런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사용되지 않은 텍스, 칼럼 등등을 한번 리프레시해서 보여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로딩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저트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보이게 되고요. 당연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0이겠죠. 그래서 unused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unused 된 칼럼 그리고 매저 등등이 보이게 됩니다. unused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터링도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리저트를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이냐 매저냐 칼럼이냐 등등을 또 볼 수 있게 되고요. 자,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오버뷰 할 수 있다. 어떤 식이냐면요, 각각의 테이블 단위로 몇 퍼센트 정도 사용되고 있어. 그럼 이 친구는 9% 정도의 사용률이다. 얘는 필요가 없지 않을까, 혹은 최적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온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킬, 매저 등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별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매저는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킬 칼럼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워 쿼리 기본이라는 테이블 안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M 쿼리를 짜줘서 넌 이 M 쿼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불필요하고 사용되지 않는 컬럼들을 지워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란색 음영으로 copy new M 코드라고 나오게 돼요. 파워 쿼리를 지금은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오버뷰를 하고요. 뒤에서 좀 파워 쿼리 기본을 다뤄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copy new M 코드에서 뒤에 M 코드 저희가 파워 쿼리 화면에서 고급 편집기에 들어가서 붙여넣기 하게 되면 이 M 쿼리에 따라서 파워 쿼리 기본 테이블 안에 있는 사용되지 않는 컬럼들이 지워진 형태의 테이블이 보여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저 킬러를 다 사용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외에 별도의 기능들이 있지만 이 정도까지 가장 핵심적인 기능만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태뷸러 에디터라는 기능이에요. 이 외부 도구는 뭐냐면 태뷸러 에디터라는 도구는 기본적으로 태뷸러 에디터 2와 3, 즉 버전의 차이가 좀 먼저 있습니다. 자, 태뷸러 에디터 2는 개발자나 고급 사용자에게 좀 제공되는, 즉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툴이고요.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태뷸러 에디터 3는 좀 기업이나 전문가용 혹은 즉 유료 도구예요. 그러니까 덱스를 개발한다든지 디버깅한다라든지 시각화나 UX 측면에서 대폭 강화된 강력한 툴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태뷸러 에디터 2 버전을 다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개인 사용자 기본 모델 편집만을 타겟으로 해서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3 수준의 좀 강력한 툴 수준의 기능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업 수준의 대규모 모델 관리나 텍스트 디버깅, 생산성 강화가 필요하다면 태뷸러 에디터 3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태뷸러 에디터를 바로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 태뷸러 에디터는 다른 툴에 비해서 굉장히 단순하고 필수적인 요소만 딱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가장 강력한 기능 두 개만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당연히 안에 있는 relationship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테이블 그리고 측정값 테이블 안에 있는 측정값 등등이 보이게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앞서 봤던 테이블 구조를 보고 이 PBX 파일을 오버뷰하는 단순한 기능이죠.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구성했던 이 측정값들을 복사해서 다른 PBX 파일로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거를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데모를 해볼게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측정값 테이블, 내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자 하는 측정값들을 그대로 컨트롤 C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덱스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자 하는 PBX 파일을 여신 다음에 거기 안에서 다시 태뷸러 에디터를 열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PBX 파일이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PBX 파일명과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샘플 1이라고 하는 PBX 파일 안에서 난 여기다가 측정값 테이블을 붙여넣기 할 거야 라고 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로 바로 이런 식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덱스를 멀티플하게 100개 혹은 150개 더 많은 숫자를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다만 제약사항이 딱 보이죠. 제약사항이 보이는 게 여기서 하나 덱스를 눌러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덱스가 있어요. 자, 그 덱스의 이름, 즉 측정값 이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필터링 기준 등등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일치가 되어야만 덱스에 오류가 생기지 않겠죠. 즉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하면 이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는 덱스, 즉 매저나 계산된 세열이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을 때 오류가 안 나려면 다른 PBX 파일, 즉 붙여넣기 한 PBX 파일에도 이 A라는 테이블과 B라는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매우 똑같거나 유사하거나 아니면 아예 똑같아야만
오류의 확률이 적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덱스 자체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가 가장 좀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다시 원래대로 샘플 대시보드 만들기로 돌아와 주시고요. 돌아왔다면 그 다음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기능은 바로 이 C# 스크립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C# 스크립트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덱스를 좀 자동화해서 한 번에 바꾼다라든지, 예로 하게 되면 즉 이 C# 스크립트를 즉 코드 형태로 짜서 덱스 안에 주석을 한 번에 넣는다라든지, 혹은 한 번에 덱스 안의 내용들을 바꾼다라든지 등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예시로 하면요, 제가 별도의 C# 덱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 덱스를 짜게 되면, 즉 나는 셀렉트된 매저에 대해서 즉 이런 식으로 주석을 자동으로 추가를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돼요. 즉 이 m expression이라는 거는,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변수로 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m 중에서도 어떤 거냐, 즉 selected 된 measure 기준으로 해서 이 expression 안에 요것들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돼요. 그럼 이 뒤에 내용들을 좀 바꿔주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추가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난 요 두 개에다가 Shift나 컨트롤 누른 채로 멀티플하게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난 C샵을 run 할 거야. 즉 run 스크립트를 할 거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C샵 기준으로 스크립트가 들어가게 돼요. 즉 저희는 자동 주석 추가됨이라는 주석을 추가를 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요, 멀티플하게 한 줄이 더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모든 것들을 클릭하고 한번 해보면요, 보시면 이 익스프레션 에디터라고 하는 부분에 다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이 자동 주석 추가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추가되는 것까지는 오케이, 문제가 없어. 아주 바람직한 기능 중 하나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자동 주석을 추가하는 거 말고 모든 덱스들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한 번에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거는 바로 요 기능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C# 스크립트를 제가 별도로 좀 가져왔고요. 자, C# 스크립트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자, 이 C샵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A라는 스크립트와 B라는 스크립트가 있는데, 나는 이 A를 B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즉 이 A라는 값을 이 B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다만 select measure에 대해서. 그래서 이 old measure name이 contains 되고 있으면 나는 이 m expression을 뭘로 바꿀 거냐? replace 할 거야. old measure name을 new measure name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 C#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 LLM 모델이나 생성 AI를 이용해서 짜달라고 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짜줍니다. 자, 그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제가 바꾸고자 하는 거는 아까 이 주석이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것들을 공란으로 한번 바꾸겠습니다. 그 대신 선택을 해야 되겠죠. 모든 쿼리를 선택하게 되고, 자, 그러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은 이 아래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오른쪽 아래 보면 스크립트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다는 얘기 나와요. 그리고 총 10개의 모델, 즉 덱스, 즉 매저겠죠. 그것들이 바뀌었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럼 보시면 익스프레션 에디터에서 잘 변경이 된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컨트롤 S로 저장을 누르면 방금 전에 이렇게 물음표 모양이 떴던 것들, 뭔가 수정 반영이 안 됐던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변경사항을 만약에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밖에서 PBX 파일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주석 C 스크립트를 좀 먼저 가져오고요. 만약에 누르게 되면 지금 색변경이라고 하는 덱스의 물음표식, 즉 물음표가 보이고요. 이 물음 표시는 저희가 별도로 체인지를 했지만 아직 PBX 파일 안에 반영이 안 된 내용이죠. 컨트롤 S를 한번 눌러주시면 없어지게 되고요. PBX 파일로 나가게 되면 색변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자동 주석 추가됨이라는 문구가 나왔죠.
그래서 색 변경이라고 하는 거에 자동 주석 추가됨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지워주고 컨트롤 S 저장을 누르게 되면요, 다시 없어진 채로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도의 저희가 C#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일괄적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반영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태블릿 에디터다. 그리고 멀티플하게 그냥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지워버리면 삭제할 거냐라고 나오고요, 삭제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롤백이 되고요. 좋은 기능 중 하나죠. 이런 식으로 태블릿 에디터는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텍스트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필요시에 C#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바꾸는 기능들도 제공을 한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브라보라고 하는 브라보 for Power BI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드렸고요. GitHub으로 들어가셔서 기본 그냥 맨 첫 번째 거 MS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돼요. 자,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이 외부 도구에 잡히게 되고 브라보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파워 BI 안에서 좀 뭔가 가려운 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잘 긁어주고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브라보 for Power BI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라보 for Power BI, 즉 브라보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이 브라보는 기본적으로 총 4개의 테마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거는 기본적으로 모델에 대해서, 야, 너 데이터셋은 이 정도 차지하고 있어. 그 중에 61개는 아무것도 레퍼런스 하고 있지 않아. 즉 참조하고 있지 않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어떤 칼럼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오버뷰 되는 것들이고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보시면 이 정도의 용량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 칼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이렇고요. 두 번째 거는 포맷 덱스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덱스들을 별도의 포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왼쪽의 것들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저희가 짠 덱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은 이제 브라보에서 제공해주는 프리뷰, 즉 포매팅을 해주는 프리뷰 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프리뷰 all measure라고 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매저에 대해서 모두 포매팅을 해줘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오른쪽으로 포매팅을 해준다. 자, 근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포매팅은 이런 공백들이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공백 표시가 보이는데 이 공백 표시를 별도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서 포매팅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백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리고 월드 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토 월드 랩을 해서 월드 기준으로, 즉 단어 기준으로 한 번에 합쳐줄 거냐, 두 가지의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보게 되면 기본 제가 가지고 있던 포맷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짜줬다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거는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냐, 나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편해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짠 덱스 포맷을 선호를 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요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쪼개주면 좋아 라고 해서 레퍼런스로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난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적어도 난 이 친구는 반영을 하고 싶어 하면 Format Selected라고 하게 되면 반영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면 하나의 매저에 대해서는 포맷이 성공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거 나오게 됩니다. 떠나게 되면 하나는 반영이 됐다라고 하시면 돼요. 연평균 증가율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덱스의 포맷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포맷 덱스라고 하는 테마, 두 번째 테마고요. 그 다음이 Manage Date인데 저희가 날짜 테이블이 없을 때 하나의 덱스로 나중에 날짜 테이블을 짜는 거를 좀 배울 텐데요. 난 그런 걸 잘 모르겠고 이 브라보라는 기능을 통해서 Manage Dates를 별도로 할 수 있어요. 즉 날짜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좀 더 다뤄보고요. 지금은 누르게 되면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Disabling Auto Date Time을 해라. 즉 Time Intelligence 기능이라고 하는 파워 BI 데스크탑 안의 기본 기능을 현재 파일 안에 있는 설정을 꺼줘야만 동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뒤에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 Export Data 기능입니다. 파워 BI 안에서 별도의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다만 복사 붙여넣기가 칼럼 수가 많고 행수가 많아지면 일부 칼럼만 일부 행만 복사 붙여넣기가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요, 날짜 테이블 그대로 이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누르게 되면요, 그리고 여기서 익스포트 서머리라는 것도 체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테이블의 서머리에 하나의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날짜 테이블, 제가 셀렉한 테이블도 엑셀로 익스포트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날짜 테이블이 제가 지금 만들었던 파워 BI 안에서 만들었던 날짜 테이블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브라보 익스포트 서머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보시면 날짜 테이블의 로우는 1096개야. 그리고 상태는 completed로 만들어졌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익스포트 데이터 기능도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애널라이즈 모델에서 한 가지 다뤄보지 않은 거는, 보시면 사용되지 않은 것들만 보고 싶다고 하시면 모양이 뭐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즉 아무것도 레퍼런스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셋이 보이게 돼요. 그 소재지는 용량이 어느 정도, 이 건물명은 용량이 어느 정도, 사이즈는 어느 정도라는 것이 보이게 되죠. 다만 여기서는 바로바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왜냐하면 칼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럼들을 제거하는 건 앞서서 저희가 매저킬러에서도 다뤄봤듯이 매저킬러도 파워 쿼리 문을 제공해 줬었죠.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제거된 형태의 테이블이 보이게 될 거야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만 요거는 그것까지도 제공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이런 다이어그램들 트리맵 구조로 한눈에 볼 수 있고, 필요시 매저킬러에 가서 킬 컬럼스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요것들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이 VPAX 파일 포맷으로 다운로드하게 되면 다른 외부 도구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파일 형태고, 이것들을 별도로 임포트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넘어가고요. 그 포맷 텍스도 넘어가고요. 매니지 데이트 기능을 저희가 다뤄보지 않았습니다. 요것들은 unsupported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 세팅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래서 파워 BI 데스크탑 파일 안에서 별도의 세팅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토니바퀴 모양 눌러주셔서 별도의 설정으로 가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토니바퀴 모양이 없으면 이 파일 탭에서 옵션,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초기 세팅했던 그 화면으로 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저녁이 아니고 현재 파일에만 세팅을 좀 바꿀 겁니다. 그래서 Time Intelligence라고 하는 시간 인텔리전스 기능을 언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시 브라우저에 와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아까와 같이, 즉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아니고 지원하는 기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냐면 제가 별도로 날짜 테이블을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해주시고요. 날짜 테이블을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날짜 테이블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본값으로 세팅을 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캘린더, 인터벌, 데이트, 홀리데이, 타임 인텔리전스 등등의 구분으로 하나하나씩 좀 다뤄보면요, 지금 보시면 샘플 테이블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템플릿은 스탠다드냐 먼슬리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시에 세팅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first date of the week는 주의 첫째 날을 뭘로 할 거냐, 일요일로 남겨두면 되겠죠. 그 인터벌인데 요거는 나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즉 데이 기준으로 쪼개지는 데이트를 만들 거야. 즉 그러면 2019년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일단 형태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트로 와서 이 세 번째 탭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모델 랭귀지는 KR이죠. 코리안이고 데이트 테이블의 이름은 데이트로 해두고요.
그리고 데이트 데피니션 테이블은 데이트 오토 템플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 데이트 2로 만들어도 되고요. 이거는 별도의 히든되는 테이블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트라는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테이블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홀리데이인데, 즉 이거는 휴일을 표기할 때 쓰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홀리데이가 각각의 날짜에 2019년 1월 1일은 뉴 이어스 데이야. 근데 유나이트 스테이츠 기준으로 말고 저희는 코리안 기준으로 있어야 되는데 코리안이 없습니다. 재팬은 있는데 말이죠. 그 재팬 하게 되면 그 재팬에 맞는 날짜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홀리데이스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만 지금 현재로서 코리안은 없다. 그래서 홀리데이 테이블도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거는 파이썬이나 별도의 홀리데이 테이블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pbx 파일로 임포트하는 게 좀 더 용이하다고 볼 수 있고, 타임 인텔리전스는 요거는 별도로 다뤄보지 않을게요. 그냥 저희가 이 메저를 별도의 타임 인텔리전스 펑션으로 만들 것들을 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메저 기준으로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프리뷰 체인지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데이트 테이블이 만들어지고요. 그 나머지 테이블들은 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히든된 테이블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체인지를 하게 되면 별도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시 pbx 파일로 와서요, pbx 파일에 테이블 보기 가면 지금 저희가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데이트와 여러가지 히든된 테이블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애널라이즈 모델부터 익스포트 데이트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외부 도구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좀 다뤄보고 싶은 외부 도구가 많았는데 줄이다 보니까 이 5가지 외부 도구가 좀 많게 됐고, 저도 여러모로 스터디를 하는 중간중간에 좀 허덕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다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무료로 파워비아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외부 도구들이 많다,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사용 중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제가 중간중간 스킵한 부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댓글이나 별도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외부 도구, 즉 파워비아이를 사용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꼭 사용해야 하는 외부 도구를 좀 다뤄봤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